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오늘 화요일 합류하는 날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또 눈에 띄는 뉴스는 하나 나왔는데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개별 이슈일 수 있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WHO에서 코로나19가 인간 대 동물 전파가 이 러시아 쪽에서 확인이 됐다고 해요. 지금 나가는 거는 이제 역외 환율이고 역외 환율은 내려갔고 네, 하여튼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 인간 대 동물의 전파가 확인됐다. 러시아 쪽 얘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야기한 바 정확성을 담보한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. 이 얘기가 있었고, 네, 동물용 코로나 진단 키트 이것도 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.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어제 일발장전 때 우리 프리시즌 바이오라고 해드렸잖아요. 진단 키트.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체외 진단 키트인데 모든 영역이 뭐 지금 IT나 반도체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사실 진단 키트 업체들도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관심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. 요 얘기 해드리려고 잠깐 얘기해드렸습니다. 일발장전하고 내용이 통해 있기 때문에 언급해드린 거고 자 오늘의 일발장전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, 적자 생존, 승자 독식 내용입니다. 새삼 주목받는 폴더블 폰 이야기인데 내용 보시도록 하죠. 기업들로는 이제 파인테크닉스, 뭐 KH바텍, 에스코넥 이렇게 정해왔는데 LG전자가 결국에는 어제 이제 이 MC 사업부 스마트폰을 접었죠. 뭐 뉴스 통해서 다 이제 아실 겁니다.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 산업, 뭐 전장이라든지 조금 특화된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찌됐건 이제 아픈 기억이 돼버릴 것 같네요. LG 모바일의 이제 최후의 승부수였던 롤러블 폰도 결국에는 빛을 못 보고 이제 사장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느 쪽이 수혜냐 논란은 있습니다만.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이 다시금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시장 점유율도 좀 올라오겠죠. 물론 남의 아픔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장 논리니까 사실 LG전자가 이 스마트폰 피처폰 시대 때 뭐 기사 내용 보셨겠지만 그 이 초콜릿폰 아니면은 뭐 그때 이제 프라다폰 이런 피처폰들의 히트를 치다가 공전에 스마트폰으로 빨리 전향을 못했잖아요. 소비자들의 그 니즈 욕구를 제대로 못 읽어드린 거라고 이제 냉혹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류를 잘 파악해가는 접는 폰.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기는 했는데 많이들 들고 다니시고 계세요. 예. 그래서 이제 요점은 LG가 지금 또 이제 이 롤러블이라고 하는 TV도 내놨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좀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롤러블 TV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평가가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신기하긴 한데 범용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LG가 좀 저렇게 정립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, 예를 들면은 QDL OLED를 건너뛰고 QNED를 좀 서두른다든지, 그리고 또 마이크로 LED를 서두른다든지, 이쪽을 좀 더 미는 거죠. 네, 그러면 이제 시장 선점을 더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,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오늘 아침에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, 뭐 잘 아시는 글라스, 코닝의 이 주가가 한 4% 올랐는데, 재료가 저렇게 등장했어요.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코닝의 지분 9%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선주를 포함해서 우선주로 한 1억 1,500만 주 가지고 있다가 3,500만 주는 코닝 쪽으로 넘겼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향하고 이게 전환하고 있어서 그거 8천만 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9%. 뭐 그런 의미라면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삼성은 계속 조금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힌지죠, 힌지. 내장인지 외장인지. 파인테크닉스는 내장인지. KH바텍과 에스코넥은 외장인지.
저 중에 사실은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더 주목이 됩니다. 왜냐하면 내장 힌지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한 600만 대,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한 250만 대 이렇게 해도 이 850만 대의 그 스마트폰에는 내장 힌지는 다 파인테크닉스가 지금은 거의 찍었어요.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외장 힌지는 국내는 국내 몫은 KH바텍이나 에스코텍이 하겠지만 뭐 외부에 해외에 한 250만 대나 뭐 이런 쪽이라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울질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. 자, 제 얘기가 좀 너무 길었는데 중구난방이죠. 짜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. 네. 아까 김영민 매니저랑 우리 잠깐 사담을 나눴는데 좀 짜다가 이제는 뭐 네. 자, 이제 정태현 팀장의 비틈을 네. 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그 롤러블 TV 여담인데요. 그 네. 롤러블 TV가 처음 그 2019 CES인가요? 거기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고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대 팔렸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10대가 팔렸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10대 중에 5대는 LG전자 임원이 샀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. 그래서 그 실패 요인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한국 사람하고 안 맞대요. 한국 사람 좀 그 성격 급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팬의 올라온 속도가 되게 느려가지고 그렇죠.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 큰 박스가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실제 좀 저도 봤는데 그래서 실패 요인이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뭐 네. 좋게 얘기하면 전망 좋은 창에다가 놓고 네. TV를 내려가면 이제 전망이 다시 나온다고 하잖아요. 하여튼 뭐 그 소비자의 선택이니까. 네. 아마 또 그것도 근데 bun국에는 네. 저렇게 그 롤러블이라든지 이 구블이든 플렉서블이든 네. 뭐 접든 폴더블이 됐든 이게 이제 차량용 앞유리, 네. 앞유리가 곡면이 있잖아요. 이게 평평하면은 저기 하지만 곡면이 있고 뭐 여기 하기 때문에 그쪽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 나랑이 쉽지는 그쪽으로 가면 어려워. 홀로그램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? 홀로그램으로. 네. 왜냐하면은 그 앞에 그 뭐라 그러죠? 그 차에 이제 전면에 그 속도하고 헤드업 그 디스플레이. 네? 헤드 디스플레이. 뭐 네. 아니면 센터 페시아. 역시 매니저님 다행이네요.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머리 그게 뒤로 홀로그램 좀 디스플레이. 바뀌지 않을까요? 네? 뭐라고? 그게 홀로그램이 바뀌지 않을까요? 유리에 들어가는 그렇죠. 것보다는. 뭐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 커튼 방식으로 유리에 들어간다면 또 LG 디스플레이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롤러블보다는 그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.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 롤러블 TV의 실패 요인으로 꼽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 생각인데 이게 중국의 BOE 진통팡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수율이 안 맞다는 불량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실패 요인이 되게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많죠. 예. 예. 그래서 그래서 BOE한테도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접혀지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네. 롤러블 폰 이것도 이제 출시 뭐 시제품들이야 있겠지만 네네. 양산을 안 태우고 그냥 네. 중단하는 걸로 네.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결국 이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 쓰시는 분들이 이게 접힘 현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UTG든 뭐 CPI든 어느 쪽이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UTG가 일단은 대세다 보니까 그쪽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이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아마 중국 제품들 같아요. 네. 아웃폴딩 같은데. 저거는 그 화이 네.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롤러블 같은 경우도 오포에서 먼저 그 출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좀 나오는데 일단 어쨌든 저런 부분들 먼저 나오지만은 중국 쪽에서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, 중국에서 출시가 안 되는 건 결국 상용화 문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상용화 안 되는 건 결국 디스플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,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도우인시스라든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코닝이라든지 쪽으로 투자한 이유가 결국 디스플레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진보가 안 된다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한 게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힌지보다는 네.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죠. 네.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LET라는 종목도 LET?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UTG 양산 공정 장비를 현재 뭐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뉴파워 플라즈마 요 같은 경우는 도인시스라는 회사의 지분, 삼성 디스플레이도 도인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도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저게 아니에요? 얘기가 그 HB 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아닌가?
어떤 거요? LET 찾아볼게요. 네. 죄송합니다. 말씀 계속하세요. 지금 네.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숙제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네, 깊숙이는 못 HB 들어가요. 테크놀로지가 지분을 그렇죠. 65% 네, 보여요. 네, 맞아요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네.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좋아요, 맞아요. 네. 그쪽으로 이제 삼성이 좀 많이 집중을 네.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QD-LED는 수율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고. 갑시다. 네. 내가 이게 좀 끊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일단 LET도 있고 그 다음에 JNTC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뉴스를 이게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. 이게 삼성 UTG 협력사 후보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부분이 있고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중 하나의 은나노 와이어 요거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게 좀 테마성이라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파인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본딩 장비 개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그 경인양행이 투명 폴리머. 네. 투명 폴리머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UTG 관련 CPI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염료 회사인 그 와이즈캠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소재에 진출을 했는데 코오롱하고 같이 CPI 필름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UTG도 말씀을 드리고 CPI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유리로만은 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위에 어쨌든 필름이 들어갈 건데 결국 이 필름 기술이 진보가 돼야 접힘 현상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UTG 쪽하고 CPI 쪽 두 개 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내보자면은 디스플레이 쪽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들이 높고 주가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. 네, LET는 이제 HB 테크놀로지의 이제 자회사로 봐야 되니까 뭐 정리했네. 예. 두 개? LET, 뉴파워 플라즈마. 두 개 할 거예요? 네, 저거 하시죠. 근데 지금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막 찾다 보니까 좀 조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아니, 뭐 조사가 알고 됐어요. 있어요. 저도 뭐 겉만 알고 거예요. 사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늘 또 이오테크닉스도 뭐 주가 잘 된다고 그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우리 늘 많이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고 뭐 네. 아니 그냥 삼성전자 합시다 이러면 또뭐 그래서 오늘은 언급 안 된 종목들을 언급했다 해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기서 오늘 픽을 잘 못하겠어요. 자 그럼 김영민 매니저한테 공을 넘겼어요. 아니 오늘 사실 주제를 되게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반도체 종목은 정말 숱하게 많이 다 훑었잖아요. 이제 더 이상 얘기 드릴 종목이 거의 없어요. 네. 뭐 전공정, 후공정 시스템 쪽까지 거의 뭐 다 훑어가지고 네. 요즘에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월덱스 이런 종목들 뭐 매일같이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. 때문에 뭐 그런 네. 종목들 외에 지금 오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주제를 던져주셨잖아요. 이게 네.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건데 1분기 때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실적이 꽤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네. IM 사업 부문이 뭐 4조 원 이상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이제 돌고 있는데 하반기는 이 스마트폰 사업에 이제 갤럭시 S21이 뭐 1분기 때 이제 또 책임을 졌다면 하반기 때는 이제 3분기, 4분기 때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월 달 이제 주총에서 고동진 사장이 이제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. 이제 폴더블 폰 라인업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걸 직접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그 핵심적인 이제 장비 종목들 위주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와중에 벌써부터 이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,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. 네.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해 주셨던 이제 힌지 종목들 중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주가가 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장인지, 예. 네, 그래서 이제 힌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제 다 정리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,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몇 개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먼저 카메라 모듈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MC넥스부터 해가지고 옵트론텍, 자화전자 뭐 이런 라인업이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어차피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. 다만 가장 좀 핵심은 저는 이제 힌지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거든요.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OLED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PI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국 그 부분이에요. 폴더블 스마트폰의 특징이 이제 접었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CPI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처음에 갤럭시 Z 폴드 1을 이제 출시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이 주름 현상을
해소가 안 되는 거죠.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폴드 2부터는 이제 UTG라고 하는 초방막 이제 강화 유리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단점을 이제 약간 지금 보완을 좀 시켜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올해 출시되는 이제 모든 라인업은 아마 UTG가 다 장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아까 도우인시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거든요. 근데 이 도우인시스를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파워 플라즈마 10% 조금 못되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고요. 아까 UTI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의 기업이 이제 캠트로닉스예요. 캠트로닉스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퀄테스트까지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UTG가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출시되는 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바로 캠트로닉스가 이제 개발을 한 UTG와 그리고 이제 도우인시스가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한 UTG 이 두 개가 나눠서 이제 장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갤럭시 노트 출시를 하지 않고 폴더블 라인업을 이제 강화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마케팅을 이제 강화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혜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힌지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꼭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갤럭시 Z 폴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엔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갤럭시 Z 플립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이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제 좀 선호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좀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와 관련되어 있는 차세대 모델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반기 때 아무래도 이제 신작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노트가 출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승부를 좀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직까지 요 시장에 이제 진입을 안 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혁신을 좀 주도하는 입장에서 라인업을 좀 강화한다라는 이런 결단을 좀 내린 걸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 한 종목 추가를 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경기 회복 수치라고 하는 경기 정상화 수치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지수화돼서 그게 빠르게 올라온대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 고용 지표와 또 주가로 대변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. 경기가 정상화된다? 그러면 기업들은 뭐 할까? 판관비를 늘리겠죠. 판관비 들여든 게 뭡니까? 광고비입니다. 광고비. 광고를 늘리면은 소비자가 구매를 또 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누가 이제 독식을 가느냐 이 난세의 시장에서 그래서 삼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폴더블 폰을 많이 주력할 거고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 네. 자 아까 그 캠트로닉스 얘기하셨는데 캠트로닉스는 아마 그 유리에다가 초박막 유리에다가 실룩산 같은 걸 섞으면은 유리도 이제 잡아 당길 수 있다니까요. 이렇게 네. 물론 그 비닐처럼 당길 수는 없지만 필름화되어 있는 약간 늘릴 수 있어요. 그게 맞아요. 실룩산 같은 거 넣으면은 혼합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네. 그거 이 캠트로닉스가 지금 뭐 네. 상용화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 네. 잘 됐으면 좋겠네. 자, 37분이네. 가셔야죠. 네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네. 같고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. 네.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지난 2월, 3월과 4월 달 이제 시장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만 4월 시장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후 4시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좀 준비해가지고 시장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.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